다들 어서 오십시오. 이제 슬슬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저번에 빨간 곰팡이균 관련된 이야기 다들 보셨습니까? 다들 잘 들으셨어요? 그거는 실제로 다 일어난 일들이고, 그건 뭐 소설이 아니에요. 실제로 미국에서 기사가 다 났고 증거가 다 있는 상황이고 크게 보도가 된 사건들입니다. 한국에는 안 알려졌을 뿐이야. 아까 저한테 질문하신 분 중에 아까 그 무슨 질문이었지? 오늘 내가 그거부터 한다 그랬잖아. 그 무슨 얘기였죠? 그렇지. 자, 여러분들, 기사가 나왔죠? 여러분들, 기사가 이제서야 나왔어요. 미중 히토류 수출. 이건 뭐 다 합의됐다. 이거 제가 라이브에서 일주일 전에 풀었어. 일주일 전에 풀었고, 중국은 어떤 식으로 히토류를 풀게 됐고, 미국은 어떤 식으로 히토류를 가져가게 됐는지. 일주일 전인가요? 그거 이미 다 풀었죠. 기사 이제 나왔어. 한번 볼까요? 자, 기사 보시면 트럼프 중국의 히토류 성공급 중국 학생 유학생 허용 합의. 이거 제가 일주일 전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뉴스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한국에는 기사들이 어떻게 나느냐? 미국, 중국 히토류 수출 제한 풀려고 큰 대가 치른 듯. 아직도 이런 언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미국이 중국의 히토류를 너무 원해가지고 큰 대가를 치렀대. 아니, 언론인들은 진짜 말 그대로 기자분들이라든지 이 기사를 쓰시는 분들이라든지 똑똑한 분들 아니에요? 그냥 주고받은 게 뭔지 제대로 봐봐. 트럼프 중국의 히토류 공급. 중국은 일단 미국에다가 히토류를 공급하고, 중국이 가져간 건 뭐야? 중국 유학생 미국 유학 허용. 누가 더 큰 걸 내준 것 같아요? 그래, 여러분들, 관세는 미국의 대중 관세 55%입니다, 여러분들. 중국이 대미 관세 10%예요. 이래도 계속 중국이 이겼대. 미국은 큰 대가를 치렀대. 아니, 일부러 분위기를 이렇게 몰고 가는 건가? 아니,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들, 아직도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그때 내용 중에 트럼프가 90분 동안 이재명 대통령과 통화하기 전날 트럼프랑 90분 통화 동안 그 분위기는요, 두 정상의 통화 이게 아니야. 트럼프가 그냥 전화해가지고 야, 전화 받아 이거야. 시진핑은 어쩔 수 없이 받은 거야. 시진핑이 함부로 전화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동안 계속 트럼프가 시진핑한테 얘기하자 뭐 하자 했는데 시진핑 계속 예의를 갖춰라. 니들이 급하면 니들이 전화해라. 자꾸 나보고 전화하라고 지랄이야. 니들이 전화해. 그리고 예의 갖춰. 싸가지 없는 새끼들만이야. 시진핑은 이런 스탠스였어.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빌드업 해가지고 이거 다 만들어 놓고 딱 전화해가지고 야, 받아. 뭐 안 받을 수가 없는 전화였어. 그리고 통화 90분. 그 90분은 뭐 진짜 서로 정상 간에 점잖은 대화가 오갔을 것 같아. 그냥 딱 짚어가지고 너 이거 원하지? 너 이거 문제 되지? 너 이거 뭐 어떻게 되지? 그럼 이거 딱 내주고 오케이? 예. 중국은 이것만 했어. 그냥 90분 동안 쪼이다가 결국에는 합의된 게 봐봐. 미국의 대중 관세 55%, 중국의 대미 관세 10%. 55%대 10%. 누가 이득이야? 그리고 또 내준 거 보자. 중국은 히토류를 내줬어요. 히토류가 뭐냐? 중국의 제일 센 최후의 카드. 중국은 히토류 끝나면 없어. 이제 중국 히토류보다 더 센 무기가 뭐가 있어요? 뭐가 있는데? 중국은 히토류를 내줬어. 그럼 중국이 만약에 그렇게 큰 걸 내줬는데, 근데 기사에는 미국이 큰 대가를 치렀다. 그럼 미국이 뭘 내줬을까? 얼마나 큰 걸 내줬길래? 뭘 내줬는데? 그래, 중국 유학생들 미국 와서 계속 유학해. 무슨 중국에는 대학교 없습니까? 야, 유학은 미국으로만 갈 수 있는 거야? 유럽도 유학 갈 수 있고 호주도 갈 수 있고 한국, 일본 좋은 대학 많아. 근데 트럼프는 그래, 유학해라. 히토류 꺼내, 알았지? 그래, 유학 허용해줄게. 유학 허용한 게 이거 큰 거야? 큰 대가입니까? 미국한테는 이건 큰 대가가 아니야. 누구한테 큰 대가야? 중국 애들한테 큰 대가야.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중국의 미국에서 유학하는 그런 중국의 유학생들은 보통 중국의 체제 내에 있는 고위 관료들, 기득권 사회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그 자녀들은 정말 공부를 위해서 유학을 가냐? 물론 공부도 있겠지. 교육 문제도 있겠지. 하지만 더 큰 거는 그 사람들이 생명줄을 해외로 세탁하기 위해서 내놓은 연줄이야. 그 유학생 자녀들 명의로 미국에다가 자산도 구축해놓고 집도 사놓고 맨하튼에 땅도 좀 사놓고, 나중에 그 간부가, 공산당 간부가 중국에서 숙청을 당하거나 어떻게 잘못됐을 때 도망갈 때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가족들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뭐라 할까, 보험 같은 곳이야. 그 보험을 미국이 턴다 그랬어. 유학은 그런 의미예요. 그냥 단순히 유학생 해줄게 이게 아니라니까. 니들 생명줄, 그래, 내가 좀 더 연장시켜줄게 이거야. 유학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유학생 유학 오케이에 히토류를 내준 거야. 히토류. 중국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무기. 근데 그게 꼭 미국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 잘 들어봐요. 지금까지 미국으로 세팅을 해놓은 거야. 그리고 그 얘기 있잖아요. 합의에 히토류 공급을 기간을 정해놨다며. 6개월이었나? 아무튼 그걸 떠나가지고 지금 이 사건이 터졌잖아. 중국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야. 이거 지금 끊기면 안 되는데 이 유학줄? 지금 우리 자네들 거기서 다 퇴출당하면 나가린데 지금은 안 돼 이거야. 그래가지고 지금부터는 아마 중국에서는 이제 본인들이 생명줄이나 해외 재산 도피처를 다양하게 만들어 놓겠지. 그게 한국 얼마나 좋아. 지금 중국의 고위 관료들 한국에서 자산 묻어놓기 너무 좋지요. 그다음 뭐 일본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다양하게 이제 퍼질 거란 말이야. 그렇게 이제 딱 세팅을 해놓으면 그때는 이제 또 미국이랑 또 한 번 붙는 거지. 이제 우리 유학생 추방시켜도 돼. 우리 이제 그런 거 이제 위험하지 않아. 우리 이제 너 히토류 끊을게. 이렇게 또 중국이 카드를 꺼낼 수 있죠. 그런데 그때까지는 미국도 그 다음 카드를 준비할 거예요. 그 다음 무기를 준비할 거야. 이게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영원한 약점은 없어. 중국은 어떻게 해서는 이 약점을 없애려고 미친 듯이 노력을 할 거예요. 여기 있네. 히토류 수출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그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이 6개월 동안 어떻게 하느냐? 미국에 묻어놓은 재산 미친 듯이 빼돌리는 거지. 그리고 하버드에는 중국의 고위 관료들 자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별명이 있는지 알아요? 하버드는 하버드 대학이라는 이름 말고 중국에서는 그거를 공산당 당대학이라고 불러요. 당대학. 공산당의 엘리트 자녀들이 거기 다 있고 걔네들이 나중에 이제 중국을 이끌어갈 엘리트니까 거기는 당학교라 이렇게 부르는 이런 별명이 있어요. 그 정도야. 당샤오. 중국말로 당샤오라 그래. 실제로 하버 당샤오. 하버드를 중국말로 하버라 그러거든요. 하버드 대학, 하버 다슈에 이렇게 불러야 돼. 근데 하버 당샤오 이렇게 불러. 아무튼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미리 보셨더라면 이런 기사가 났을 때 이 기사가 어떤 의미인지 바로 알았을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라이브를 봤다? 일주일 전에 이거 이미 다 본 거야. 일주일 전이 뭐야? 더 일찍 썼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어디 담겨져 있냐? 그걸 올린 게 이거 5일 전이야. 이거예요. 여기에 그 내용이 다 있어. 근데 올린 게 5일 전이잖아요? 그러면 난 이거 라이브를 7일 전에 한 거야. 왜냐면 편집해서 올라갔는데 이틀에서 3일 정도 걸리거든. 여기서 다 얘기했어. 자, 요 기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이거는 뭐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게 자, 이 기사도 여러분들 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거 보셨죠? 텐센트. 자, 여러분들 텐센트가 지금 SM을 얼마 전에 지분을 많이 사가지고 그죠? 이제 넥슨까지 이거 다 한국의 강한 기업들이에요. 한국의 엔터 산업들이 강합니다. 한국의 게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한국의 엔터는 뭐 말할 것도 없어. K-팝, 한류 얼마나 어마어마해. 이걸 지금 중국이 다 흡수하려고 그러는 게 중국은 한국의 모든 산업들을 옛날부터 다 탐내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국이 전 세계로 팔던 것들을 지금 중국이 그걸 다 뺏어가가지고 제조업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거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다 뺏어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세계로 팔잖아. 그것 때문에 한국이 많은 산업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고. 근데 한국이 터치할 수 없는 게 난 이런 거라고 봐. 엔터 산업. 게임 엔터테인먼트나 아니면 연예인 엔터테인먼트 이런 거는 사람이 하는 거고 이거는 인간의 센스가 필요한 산업이거든. 근데 중국 사람들은 아직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미적 감각이라든지 그런 센스, 그런 뭐라 할까 끼 이런 게 없단 말이야.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이 제일 탐나하는 산업이에요. 솔직히 봐봐. 중국이 그렇게 돈도 많고 그렇게 많은 것도 중국이 또 할 수 없는 게 뭐야? 축구잖아. 이 사람을 키워가지고 하는 거 중국이 잘 못해. 돈도 그렇게 많고 중국에서 뭐 아이돌을 키우겠다. 축구 선수 키우겠다. 어릴 때 막 2살, 3살 때부터 키우겠다. 돈 없을 것 같아? 다 키울 수 있어. 하지만 안 되잖아. K-팝이 지금 한류가 중국에서 유행한 지가 지금 20년이 넘어요. 그 20년 유행했을 때부터 중국에서 아이돌 키웠으면 지금 이미 뭐 세계 아이돌 중국이 다 씹어먹었어야지. 근데 안 나오잖아, 그런 인재가. 하지만 그런 중국의 아이돌 인재가 어디서 나와요? 그 중국의 애들을 한국에서 데려와가지고 키웠는데 한국은 그걸 키워낸단 말이야. 중국은 그게 너무 탐나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 아이돌들 많잖아. 걔네들 봐도 너무 예쁘고 너무 세련돼 보이잖아. 근데 중국에서 키우면 그런 세련미가 안 나온단 말이야. 뭔가 촌스럽고 뭔가 2% 부족하고 끼도 없고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한국의 아이돌들은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카메라 앞에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알고 어떤 각도로 비춰야 될지 알고 노래는 어떻게 부를지 춤은 어떻게 매력적으로 출지 섹시하게 출지 그런 센스 이런 것들은 여기 뭐 이름 많이 나오네. 뭐 우기, 닝닝, 장하오 뭐 전 잘 모릅니다. 전 잘 모르는데 우기는 알아요. 우기는 지금 중국에서 여러분들 그 우기라는 그 친구는 지금 한국의 어느
걸그룹 소속이잖아. 한국 걸그룹 소속. 근데 그 친구가 중국에서 활동으로 버는 수익이 한국 그룹으로 활동하는 수익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하대. 그리고 옛날에 한국에서 떴던 SM 출신이든 어디 출신이든 그런 중국의 연예인들, 중국의 아이돌들, 중국 넘어가잖아요. 바로 탑급 대주 해줍니다. 탑급 대우야. 그러니까 한국에서 아이돌 데뷔했어. 한 5년 활동했어. 그러다가 팀 탈퇴해. 중국 가잖아. 탑급 연예인이야. 그냥 탑이야. 그냥 바로 탑이야. 중국 가서 뭐 신인부터 이딴 거 없어. 보통 이제 외국에서 어떤 배우가 오든 외국에서 어떤 가수가 오든 이 나라에서는 바닥부터 차근차근 해야지. 이런 게 있잖아. 어느 나라를 가든. 한국 출신 중국 연예인이다. 중국 딱 들어갔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 최고 대우 해줍니다. 영화 출연료, 뭐 앨범, 뭐 공연비 최고급으로 받아요. 중국에 원래 있던 원로급 가수들보다 한국 아이돌 5년 차가 거기 갔을 때 훨씬 더 받아. 그러니까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 데뷔한 아이돌들은 또 뭐가 있느냐? 한한령 때문에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연예인들은 중국 가서 활동을 잘 못해. 해도 큰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해. 자그마한 거, 뭐 쥐꼬리만한 거. 하지만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중국인이잖아. 중국 가서 돈 벌어. 하지만 뭐야? 니들은 중국의 스피커가 돼야 된다. 항상 뭐 중국이랑 대만에 문제 생기면 한국에서 데뷔한 중국 연예인들 지들 SNS에다가 이런 거 올리잖아요. 중국은 하나입니다. 뭐 대만은 중국의 땅입니다. 이런 거 올리잖아. 애국을 표현하잖아. 그건 중국 정부에서 압력을 넣어요. 니들 중국에서 돈 편안하게 벌고 싶으면 중국의 스피커가 되고 중국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라. 그래가지고 가끔씩 그런 한국에서 데뷔한 중국의 아이돌들이 그런 중국을 위해서, 중국 국뽕을 위해서 목소리를 낼 때가 있어. 그러면 한국 팬층들 완전 반감사하고 막 욕하고 막 난리 나잖아. 근데 걔네들도 걔네들 마음이 아니라니까. 걔네들이 무슨 뭐 국뽕에 차가지고 중국을 너무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그런 걸 올려? 절대 아니야. 하지만 뭐 솔직히 중국을 반대할 이유도 없어. 걔네들 입장에서는. 왜? 자기 나라고. 그리고 돈 벌게 해준대잖아. 굳이 뭐 중국을 반대한다 이런 발언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왜 굳이?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거 다 진짜 흡수하려는 거예요. 중국이 탐내하는 그런 산업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얘기, 요 얘기도 좀 할게요. 여러분들, 서해 구조물 이 기사 나거든. 해경청장 서해 중국 구조물 예의주시 경비함 추가 배치 계획. 지금 서해에 중국이 그 구조물을 세우고 그 다음에 심지어 거기는 어떻게 보면 공해인데 통행 금지를 해놨잖아. 항해 금지 구역을 만들어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은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뭐 별 말이 없는 거 보니까 그래도 뭐 해야겠죠. 아무튼 뭐 해양경찰청장이 이걸 발표합니다. 예의주시하겠다고. 해경청장의 이런 발표가 과연 좀 더 높은 분이 했으면 안 됐나?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뭔가 눈치를 보고 있다. 좀 더 이게 좀 말이 무게가 있는 분이 뭐 이재명 대통령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밑에 분들 계시잖아. 근데 뭐 해경청장님도 물론 높으신 분이지만 이 기사가 중국의 그런 외교부까지 이게 전달이 될지. 그리고 중국은 또 얘네들은 정말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갈게요. 이건 서해 구조물 이거는 언제 해결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거는 얘네들은 진짜 그냥 심심하면 시비 걸어. 자, 중국 30만 인플루언서 차이니즈 김치 SNS 홍보 논란. 차이니즈 김치라 하면 또 이제 김치가 중국 거라는 거잖아. 여기 또 서경덕 교수님 또 붙었죠, 그죠? 얘네들은 진짜 영상을 설명하는 문구에는 해시태그 차이니즈 김치. 여러분, 중국은요 차이니즈 김치뿐만 아니라 중국 거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한국 건데 뭐 한복도 있고 뭐 김치도 있고 또 뭐 있죠? 김치가 중국에 있긴 하냐고요? 여러분들, 중국산 김치가 왜 있어? 중국에는 김치 공장이 많아요. 그것도 원래는 대부분 이제 옛날에는 한국에 이게 김치 만드는 단가가 너무 높아지니까 한국인들이 중국 가서 같은 재료 써가지고 중국 배추를 이용해서 만들어가지고 김치를 만들어가지고 한국으로 팔면 단가도 낮추고 좋지 않을까. 옛날에 시작된 게 그런 단순한 그런 구상이었어. 그리고 옛날에는 중국의 화학 음식 이런 것들이 그렇게 아직 이슈되지 않았어. 김치 사업은 거의 90년대 초부터 이미 시작이 됐었고. 근데 이제 중국에 이제 김치 공장이 많아지고 김치가 잘 팔리니까 중국인들도 그걸 보면서 우리도 김치 공장 만들자.
한국인들이 만들었다가 나중에 이제 그거 중국인들이 그 공장 다 사가 버리고 중국인들이 그 사업을 시작하고 이제 와서는 지금 와서는 이제 김치들 자기 거래. 이건 진짜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들 중국인들은 원래부터 김치가 자기 거라는 얘기가 없었어. 이거 다 나라에서 선동하는 거야. 제가 중국에서 1993년도 때부터 있었어요. 그때 누구를 만나던 사람들이 다 나한테 물어봤던 제일 많은 질문 중에 한 개가 한국 김치 맛있어? 걔네들은 김치를 중국어로 파오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파오차이라고만 부르지 않아요. 앞에 한국어가 붙어요. 한국어 파오차이 이게 한 단어야. 중국에서는요 김치를 한 단어로 옛날에 쓰지 않았어. 한국 김치가 이게 한 단어였어. 그래서 나한테 올 때 난 물어볼 때마다 한국 김치 맛있어? 한국 김치, 한국 사람들 한국 김치 그렇게 많이 먹는다며. 한국 김치 무슨 맛이야? 옛날에 내가 90년대 2000년대 초반 아직 김치를 못 먹어본 중국 사람들이 많을 때 항상 파오차이 김치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한국 파오차이, 한국 파오차이 好吃吗？ 한국 파오차이 什么味儿？ 你们韩国人吃韩国泡菜吃的多吗？ 항상 한국 파오차이라고, 한국 파오차이, 한국 김치라고 많이 불렀지. 이거는 나중에 이거는 절대 개인이 선동한 게 아니라 나라 차원에서 선동한 거고, 이 온라인 부대들, 온라인 조작단들이 이런 거 다 조작해내는 거예요. 그 얘기도 있잖아. 유명한 거. 공자가 한국인이라고 한국 사람들이 우긴대. 내가 이때까지 살면서 한국 사람이 공자가 한국인이라고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 그것도 중국에서 다 만들어낸 거야. 그러면서 한국의 반한 감정을 이렇게 세워요. 중국 애들은 뭐? 한국 애들이 공자가 한국인이라고 한다고? 얘네들 안 되겠네. 한국 사람들은 아무 말 안 했어.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걸 다 믿으시면 안 돼요. 뭘 보든 다 의심을 가져야 돼. 내가 만약에 믿고 싶은 기사가 한 개 떠. 이 기사는 딱 봤을 때 야, 이 기사 너무 좋다. 그러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이 기사가 믿고 싶어지잖아. 팩트 체크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기사는 좀 전에 봤거든. 이거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얘기하는 김에. 이거 봤어요? BTS 전국 자택 침입 시도 중국인 여성 체포. 이거 봤어요? BTS 전국의 자택에 침입하려던 중국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대요. 저는 솔직히 저 항상 얘기하잖아요. 협중하지 마라, 반중하지 마라, 쓸모없다. 어차피 같이 가야 되는 나라고 적당히 충분히 비즈니스적으로 협력하면서 이용해 먹을 건 이용해 먹으면서 외교는 해야 되니까 협중, 반중 할 필요 없어. 하지만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방어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방중. 자, 봐봐 여러분들, 이거를 그냥 대놓고 중국 팬들 한국 안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 왜냐? 실제로 한국 아이돌들이 중국 팬층이 엄청 두꺼워요. 근데 그 팬들이 한국 와서 이 한국의 아이돌 산업에 쓰는 돈이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솔직히 우리가 가끔씩 막 아이돌들 굿즈 나오잖아. 말도 안 되는 무슨 응원봉이 나왔는데 가격이 막 99,000원, 5만원, 뭐 어떤 굿즈 나왔는데 막 10만원, 20만원. 아무리 이 연예인을 좋아한다 그래도 이걸 왜 사지? 이걸 누가 사? 중국 애들이 다 사가요. 그거는 한국 입장에서는 개이득인 부분이야. 그래가지고 굳이 뭐 협중 반중 할 필요 없이 중국 애들이 돈 싸들고 한국 와서 돈 쓰겠다는데 그건 한국의 국익이니까 그걸 굳이 뭐 반대할 필요는 없지만, 하지만 이런 사례들은 이런 거는 좀 기본적인 뭐라 해야 될까, 그냥 도덕 교육 정도는 시켜가지고 보내야 되지 않나? 그 굿즈들이 다 중국이 만든 거라고요? 맞아, 중국이 만든 것들이 대부분이지. 하지만 잘 생각해봐요. 중국이 그거 만드는데 솔직히 응원봉 한 개 만드는 거 원가 한국 돈으로 1,000원? 1,000원도 안 할걸? 근데 그거 몇만 원에 팔아버지잖아. 결국엔 큰 폭리를 취하는 거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야. 그럼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성장하면 일단 한국의 연예인들 돈 많이 벌고 엔터테인먼트 사장들 돈 많이 벌 거고 그 직원들 월급이 다 나눠질 거 아니야. 그럼 이제 그 사람들 벌 거고 엔터테인먼트 주식사에 있는 한국의 수많은 개미들 이득 벌 거고,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산업고리입니다. 한국한테 이득이야, 중국 애들이 와서 그렇게 돈 써주면. 하지만 법은 지켜야 되지 않나? 법은 지켜야 되지 않나?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응원봉 단가 여러분들 5,000원이라니 1,000원도 안 해. 중국에서 이런 플라스틱 응원봉 이런 거 만드는 거 단가 1,000원도 안 해요. 여러분들 왜 한국이 그렇게 많은 산업들을 중국한테 뺏겼겠습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은 이 세계의 수많은 산업들을 중국으로 다 흡수시켜버렸어. 그게 왜일까? 뭐든지 중국이 만들면 그거 배추값 만들어버려요. 그게 중국이야. 옛날에 제가 예를 한 개 들어드렸잖아요. 옛날에 그게 뭐 미국에서 먼저 발명이 된 게 있어. 옛날에 한참 그 공항에서 이거 앞에 이거 잡고 이렇게 딱 타고 이렇게 쫙 이동하는 거, 그거 바퀴 달린 거, 그거 스쿠터 같은 거 서서 타는 거, 이거 전동 스쿠터.
그게 제일 처음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미국 아니면 유럽에서 먼저 만든 거야. 그때 만들었을 때 단가가 무슨 뭐 3,000달러 뭐 이렇게 만들었었대. 근데 그걸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기술이 더 좋아져가지고 유럽에서 그거를 더 좋게 만들었는데 단가 2,000달러까지 낮췄대. 그게 이제 유럽에서 그걸 딱 만들어가지고 유럽에서 이제 그 시장을 점령하기 시작했는데 중국이 야 저거 우리도 만들 수 있겠는데 중국이 가져가서 만들어. 200달러로 낮췄대. 그 후로 다른 나라에서는 그 산업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게 중국이 어떤 산업이든 중국으로 흡수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국 회사 폭망해, 유럽 회사 폭망하고 그 중국이 가져가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범죄잖아요. 물론 뭐 이게 뭐 강도 뭐 살인까지는 아니지만 그리고 그런 범죄는 당연히 일어나면 안 되고 근데 이것도 범죄긴 범죄잖아. 여러분들 지금 요즘 그런 얘기까지 있어. 중국의 공권력은 굉장히 센 거 아시죠? 중국에서 공안들이 뭔가를 너를 잡을 때, 너를 조사할 때, 아니면 뭔가 일을 현장을 정리할 때 네가 중국에서 공안한테 대든다? 그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진짜. 중국 사람들은 중국에서 중국 경찰한테 대들질 못해요. 그만한 공권력이 세니까. 근데 여러분들 웃긴 게 이게 참 솔직히 한국인들이 약간 좀 경찰들한테 막대하잖아. 경찰들이 친절하고 하니까 뭐 버득하면 야 니들 이거 인권 침해야 막 이러면서 막 경찰들한테 큰 소리 하잖아. 그걸 중국인들이 또 따라하네. 중국인들이 한국 와서 한국 경찰한테 결러가지고 뭔가 조사받는데 막 한국 경찰들 개무시해요. 이런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이 범법 행위를 제재하는 뭐 법안이라든지 아니면 뭐 신규 무슨 룰이라든지 좀 규제를 해야 될 것 같아. 안 그래도 지금 한국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한국에는 지금 중국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합법으로 온 사람들, 유학하러 온 사람들, 살러 온 사람들, 비즈니스하러 온 사람들, 불법 체류자들. 얼추 400만 명 추적한대잖아. 300만에서 400만 명 얼추. 공개된 거는 200만 명이야. 그럼 이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체계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아니면 열어주지를 말든가.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한국인들은 중국 가서 뭘 못해요. 한국인이 중국 가서 집을 산다? 집 살 수 있어. 하지만 70년 끝. 영구 소유권이 아니야. 집값은 더럽게 비싼데. 똑같이 베이징에서 서울에서 30억짜리 아파트 한국에서 사면 영구 소유권, 중국에서 사면 70년, 심지어 요즘 50년짜리도 있어.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중국 가서 집 마음대로 못 사지만 중국인들은 한국 와서 집을 막 사. 심지어 풀 대출로 사. 그리고 한국인이 중국 가서 사업하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요. 벽이 많고 규제가 많고 보이는 규제도 있는데 보이지 않는 규제들도 여러분들 엄청 많아요. 걔네들은 비즈니스도 그래. 코에 골면 코걸이고 귀에 들면 귀걸이야. 보이지 않는 규제들을 이걸 뚫기 위해서는 한국인들이 거기 가서 거기 관료들이랑 공산당원이랑 싸바싸바 해야 되고 관계해야 되고 한동안 여러분들 한국의 현대차 알죠? 현대차를 베이징에 택시로 쫙 깔아버렸어. 옛날에. 그게 로비를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것도 내가 얼추 들은 얘기인데 그 로비를 엄청 했을 텐데 어디까지 로비가 들어갔냐면 베이징 시장의 와이프한테까지 로비가 들어갔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는 그 상부한테 로비하면서 뒷돈 많이 주면서 뭔가 이게 하는 게 되게 많아야 돼. 근데 대기업도 그렇게 힘들어. 하지만 그렇게 하다가 더 이상 얘 단물 다 빠졌네? 쫓겨나잖아. 중국에서 한국 기업들 얼마나 많이 쫓겨났어요.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들, 전 세계 기업들이 중국에서 다 쫓겨나는 추세야. 그럼 한국인 개인이 중국 가서 사업하는 거는 쉬울 것 같아요?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들. 진짜 어려워. 안 해본 사람들 댓글 좀 달아주세요. 나는 법대로 다 했어. 야, 나 법적인 수속 다 밟았고 서류 다 했어. 왜 안 돼? 그냥 안 되는 거야. 걔네들이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야. 하지만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사업하기에는 하이웨이죠. 쫙 뚫려 있어. 누가 이렇게 뚫어줬을까? 그러니까 상호주의 그러잖아. 한국의 부동산은 영구 소유권이잖아요, 그죠? 근데 외국인들한테 팔 때는 그 나라도 영구 소유권인 나라한테만 영구 소유권으로 팔아야지. 중국인한테는 니네 나라도 70년밖에 안 팔아? 우리도 70년만 팔게. 이런 식으로. 이게 상호주의 아니야. 그래, 똑같이 70년으로 해야 돼. 그리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한국 학생이 중국 가서 유학을 하잖아. 중국 학생이 한국에서 내는 대학교 등록금보다 적게는 2배, 3배, 많게는 10배까지 더 내요. 특히 좋은 대학들은 왜냐하면 그냥 유학생이라고 등록금을 10배 더 받는 거야. 그럼 한국 대학도 중국 유학생한테는 10배 받아야지. 근데 한국은 무슨 등록금까 그 장학금까지 준다며?
장학금까지 주면 여러분들 장학금이 학비만 나가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장학금 안에 생활비도 있어요. 학비 대주지 달달이 생활비까지 나가요. 뭐 하는 짓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중국 학생들 교육을 시켜주고 있어요. 한국인들도 못 받는 교육을. 한국 대학생들은 오히려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대학을 못 가. 그러니까 여기 채팅창에 보면 옛날부터 이걸 알고 있었다는 사람들도 있고 요즘 알게 됐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실제로 옛날부터 있었고 근데 여기에 대한 아무 규제가 없어.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 아유, 옛날에 중국이 못 살 때. 아유, 중국 애들 고생하는데 그래 얘네들도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겠어. 여기 와서 공부하는데 그래 얘네들도 좀 인재를 키우고 교육 이런 거 받아야지. 불쌍한 마음에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말이 달라. 지금은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잘 살고 그냥 단순 국력으로 비교했을 때 일반 서민들이 삶 말고 일반 서민들이 살면 한국이 지금 훨씬 더 살아. 라이프 퀄리티는 한국이 더 좋지만 그냥 국가 그냥 공산당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국력 자산 뭐 이런 걸 봤을 때 한국보다 세다니까. 여기 김대중 대통령 얘기가 나와가지고 얘기하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옛날에 중국 갔을 때 그때는 짱저민 정권 때였어. 그때 그 일화는 유명합니다. 지금 우리가 뭐 문재인 대통령 되나 지금 한국이 대통령이 중국 가면 뭐 혼밥하고 오고 막 그러잖아.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중국 갔을 때 이 일화 유명해요. 그때 짱저민이 김대중 대통령 이렇게 맞이하면서 그냥 진짜 그냥 뭐 이런 정식적인 이런 채통 이런 거 없었어. 그냥 딱 진짜 그 특이한 그 중국인들이 그 능구렁이 같은 그런 기질로 와가지고 막 악수하면서 아야 한국 따그어라라. 그 말은 유명합니다. 그때는 진짜 말 그대로 중국이 한국을 따그어로 모실 때예요. 이 맛이 뭐냐? 한국 큰형님 오셨네. 아이고 이렇게 한국 대통령 맞이할 때야. 그 시절은 아이고 한국 큰형님 오셨네. 지금은 한국 뭐 참.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런 애들이 있어. 야 너 뭐 중국이 그렇게 세다고 얘기하니 너 중국 스피커냐? 여러분들 지금 한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중국이 지금 그렇게 강하다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홍보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만큼 강한 나라가 한국에 침략을 하고 있어. 우리가 안 보이는 곳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방어를 해야 된다고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한 지 거의 한 10년이에요. 저 방송 초창기부터 뉴스 방송을 계속 했었거든. 중국에 무슨 일이 터질 때마다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계속했어요. 10년 동안.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이게 세월이 그리고 국제 정세가 바뀔 때마다 나는 얘기는 항상 똑같은 스탠스로 얘기를 하는데 한동안은 제가 극좌였어요. 중국 너무 홍보한다고. 지금 제가 극우예요. 중국을 너무 깐다고. 그런 정치병 가지고 제 방송을 보지 마시고 정말 그냥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제 방송을 한번 봐보세요. 정치 색안경 끼고 보지 말고 그냥 진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10년 동안. 자, 여러분들 오늘의 브레이킹 뉴스는 여기까지고 지금부터 메인 주제 한번 들어가 보자.